갈색 등불 아래 싸늘히 식어가는 커피잔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고 나만 홀로 남은 차지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볼 리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온 지난날 추억 속에 찾지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사랑해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와,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야, 선배님이 부르는 이 갈색 추억. 네. 아, 너무 듣기 좋은데요. 오늘의 명곡 갈색 추억이라는 이 노래가 없었다면 가수 한혜진의 가수 인생도 이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그 명곡 속에 네, 숨은 사연 네, 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 당연히 궁금하죠. 그럼 가봐야죠. 네, 한혜진 선배님 예 만나뵈러 오늘 가야죠. 백투더 뮤직 Go, go! 찬에 서늘한 찬찬에 희미한 새 추억 아마 많은 음악 팬들이 한혜진 이름 들으면 바로 갈색 추억이라는 노래를 떠올릴 거예요. 한혜진은 트로트 가수들이 하는 꺾기 창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발라드 또는 락 가수 같이 오히려 음을 내지르고 내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음색 자체가 조금은 허스키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보컬 힘 때문에 갈색 추억이 이렇게 오랫동안 애청된 것이 아닌가. 어떤 자기 개성이나 독자성 같은 거를 가져야지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가수 이게 한혜진입니다.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잘 있었어요. 네, 잘 구차희 지내셨어요. 씨도. 네. 아유, 신유 씨도 잘 계셨습니까? 워낙에 가까운 사이라서 정말 많이 친하신가 봐요. 되게 친해요. 어느 정도로 친하신 거예요? 우리 신유 동생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 봤으니까. 신유 씨의 갓 데뷔, 따끈따끈한 아기 시절 예, 다 알고 계시겠네요. 다 알죠. 그리고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군단을 끌고 다녔던 최초의 우리 트로트 가수분이기도 하죠.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얼마 전에 네. 가요 무대에 나오시는 그 모습 봤거든요. 네. 이은하 선배님의 밤차를 네. 부르시더라고요. 네. 적 소리 멈춰가네 내립시는 마지막 밤차 이은하 선배님하고 네. 보이스 톤이 많이 좀 비슷하세요. 그쵸. 많이 비슷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소풍을 가거나 학교 다닐 때 그러면 자기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이현아 선배님 노래를 부르면 네. 이현아 선배님 음색이 비슷하니까 아무래도 그분의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됐고요.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수를 하면서 제가 또 이제 좋았던 점은 그때 당시로는 대부분 정통을 부르신 분들이 아주 미성인 분들이 많았어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리고 멜로보이스. 주현미 선배님처럼 아주 꺾기를 잘하고 아주 그러니까 간드러진다는 표현이었죠. 그런 가수분들이 거의 대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독특한 거잖아요. 허스키가 잘 나오지가 않는데 여자한테는 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또 허스키가 힘이 있는 사람이 또 드물대요. 파워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죠? 파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트로트를 하면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땄고 그게 매력이 된 거죠. 한혜진의 색깔이 된 거죠. 예. 한혜진 씨 하면은 일단 허스키 보이시죠. 언뜻 봐서는 트로트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은 그런 가수분이신데 트로트의 새로운 맛을 또 느끼게 해준 장본인이 바로 우리 혜진 씨예요.
남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목소리를 가졌어요. 허스키한 목소리에 또 자기만의 창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더불어 섹시함, 섹시함이 아니라 섹시함, 네, 그런 게 있죠. 사랑이 뭐길래 밉지 않나요 잊지 못한 서울의 밤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서울의 찻잔에 희미한 걸 색추어 오늘의 명곡 갈색 추억. 네. 인기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좀 마음껏 막 자랑해 주세요. 사랑해도 돼요? 네. 빌보드 차트라는 게 있죠, 있었어요. 있죠. 예. 그래서 니어거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계속 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오, 이 사람들이 내 노래를 계속 트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남대문 전 시장의 길거리에 이렇게 아주 많은 니어거에 제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사장님, 나 남대문 왔더니 전부 제 노래를 틀고 있는데 이분들 되게 나쁜 분들이라고. 아, 우리가 앨범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데 테이프를 다 팔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게 히트가 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길보드 차트에서 네. 음악에 많이 나와야 네. 히트가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국 방방곡곡 뭐 포장마차, 양장점, 다방 그런데도 갈색 촉이 생기고 뭐. 근데 제가 또 준비맨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또 한번. 자료를 좀 준비해봤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음반 판매량만 무려 50만 장 돌파했고요. 그러니까 하프 밀리언셀러를 기록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당시 히트된 곡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가요 탑10. 그렇습니다. 1994년 3월부터 1995년 5월까지 15개월 동안 갈색 추억이 순위에 계속 링크돼 있었다는 거예요. 30위권 안에 계속 있었던 얘기네요. 노래가 또 발표한 지 네. 2년이 지난 1995년 4월 첫 주 네. 가요 톱10 순위가 무려 8위. 2년이 지났는데도 8위. 파리까지. 이거 정말 대단한 인기 아닙니까? 94년, 95년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 가요 톱10의 상위권에 위치하게 됩니다. 93년, 94년, 95년이 어떤 때냐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고 룰라가 있고 듀스가 있고 그 당시에 이런 곡들이 있었기 때문에 트로트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갈색 추억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가 가장 떠오르고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가수를 할 때 되게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막상 딸이 한대니까 아버지가 뒷바라지를 하시게 됐는데 그때 당시로 앨범을 하나 내려면 10곡을 냈었어요. 내가 우리가 LP판 정규 앨범을 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곡 한 곡 다 내니까 앨범을 하나 낼 때마다 옆에 있는 조그맣한 땅 팔고 논 팔고 경주에 있는 조그맣한 집 하나 팔고 시골 1,000만 원과 서울 1,000만 원 옛날에 되게 이 차이가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건 또 목돈이니까 또 생활비하고 다 보내줘야 되니까 조그맣한 논 맺겠는 거 뭐 또 팔아가지고 첫 번째 앨범을 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조그맣한 집 있는 거 또 팔아가지고 또 앨범을 내갖고 또 하게 됐고.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계속 갔는데 그때가 벌써 3장의 앨범이 실패를 한 거예요. 앞으로 전진도 못하고 또 포기도 못하는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아버지한테 손을 벌릴 수가 없는 상황에 아버지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까꿀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가수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신 말씀이 한숨을 툭 쏘시면서 세상에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 왜 실패하겠냐. 마지막에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조그마한 과손 하나 있다. 이걸 팔아서 내가 이번에 앨범을 마지막 뒷바라지 할 테니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시면서 아버지 그걸 팔아주셨어요. 제가 그거 갖고 와서 갈색 추억을 그 이제 앨범을 시작을 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대전에 그 전국 체전을 갔어요. 제가 무대에서 딱 서서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하는데 스탠드 전체에서 싸늘이 지금도 전율이 돌아. 나는 이 얘기만 하면 자꾸 전율이 돌아요. 싸늘이 식어가는 커피 짠 하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네. 사람 하는데 제가 거기서부터 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매웠네. 그 순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히트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딱 생각나면서 순간적으로 딱 지나가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NG가 났어요. 노래를 못 부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제 노래를 따라 불러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복받쳐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근데 그분들이 다 박수를 쳐준 거예요. 새 추억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지연아. 가수인데 그게 큰 건물과 막 교회도 있고 막 그 큰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제가 아니까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걸어오면서 저기 아버지 갖고 계셨으면 엄청 편하실 텐데 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저 갖고 있으면 뭐하노? 나는 네가 전국에 유명해서 많은 분께 사랑받는 게 나는 훨씬 좋다. 저 갖고 있으면 뭐하노? 그 한마디가 가슴에 너무 많이 그 메아리처럼 아버지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고요. 이 노래가 아마 없었으면 오늘의 한혜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노래이고 저의 이름을 알려준 노래고 저희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노래 중에 한 곡이 갈색 추억이겠죠.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 사늘이 식어가는 커피잔 사람들이 모두가 떠났고 나만 홀로 남은 자같이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그 사람 오리도 없는데 나도 몰래 또다시 찾아온 지난 날 추억 속에 찾지 우리는 나란히 커피를 마시며 뜨거운 가슴 나누었는데 음악에 취해서 사랑에 취해서 끝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배님, 네.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배우로 연예계에 데뷔하셨죠? 네. 저 꿈이 원래는 탤런트였어요. 저는 방송을 지나갈 때마다 저기 어떻게 들어가면 될 수 있을까 그 꿈을 키우고 항상 그 이제 지나갈 때나 우연히 거기 가게 되면 여의도를 지나가면 그 벽을 이렇게 보고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공채 시험이 딱 있는 거예요. KBS 11기 탤런트 모집.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냈어요. 뭐 제가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겁이 없었어요. 세상이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나 저기 붙을 거야. 그냥 아무 막연하게. 용감했구나. 용감하지. 그래서 이제 탤런트 시험을 봤는데 제가 되게 운이 좋아서 시험 운이 좋았어요. 그때 똘꼬덕 붙은 거예요. 정말 그때 그 감격은 공채 탤런트로 합격을 하게 되면 네. 드라마에 출연을 하잖아요. 그쵸. 예, 어떤 작품 출연하셨어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연수를 한 6개월을 교육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딱 6개월 끝나고 나니까 배역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름이 없어요. 1, 2, 3 뭐 행인 1, 2, 3 네,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연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네. 옛날 드라마 게임도 있었고 형사 25시라는 아우, 프로그램도 욕망의 문이라는 것도 있었고 막 그렇게 이제 조금씩 연기를 하면서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자기네들도 막 이름 있는 선배들도 보고 유명하신 배우들도 보고 저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럼 연기자 한혜진이 음. 가수 한혜진으로 네. 바뀐 계기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프로색이 딱 들어가니까 제가 갑자기 너무 하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사 톤이 경상도 액센트가 남았다는 건 나는 생각도 못 했는 거예요. 제가 쓰는 말이 지금도 쓰는 말이 다 서울 말인지 서울 말인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서울 톤이고 저는 대본을 읽으면서 이게 서울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거 경상도 톤이야 톤 바꿔 못 바꾸는 거예요. 안 되죠. 액센트가 안 계속 되지, 남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단어는 바꿀 수가 있는데 액센트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랬어? 이래야 되는데 그랬어. 그랬어? 이게 감을 못 잡겠네. 어떤 것이 서울 말인지 제가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경상도 역이 아닌 다른 역을 했을 땐 되게 힘들었어요. 대사를 하면 서울 말을 쓰려고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발음을 자꾸 교정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유동근 씨 선배님하고 전인아 씨가 교수님과의 제자의 사랑인데 중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도 전해주고 뭐 학교에서 또 친구들한테 소문도 내고 근데 그게 경상도 역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그게 미란이 역이었어요. 감초 역할을 하셨구나. 그렇죠. 감초였죠. 처음에는 제가 배역이 작았어요. 들어갈 때는. 네네. 근데 제가 경상도 역을 너무 잘하니까 작가 선생님이 자꾸 대본을 많이 주는 거예요. 뭔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상도로 말을 이제 제대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배역이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명숙이 말이다. 모나리자 앞에서 안 만났나? 뭔가 아침부터 도와줄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집단으로 몰려왔어요. 벌써부터 호텔방에 숨겨두었는겨. 배우라는 직업은 경상도 역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 역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역이 타 지역이든 뭐 강원도 말도 할 수 있고 뭐 광주, 전라도 말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되는데 저는 딱 할 수 있는 게 경상도 역밖에 할 수 없다면 제가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런 사실은 고민을 갖고 있는 찰나에 제가 우연히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버스 그 차창 밖으로 노래 교실, 재즈, 피아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길 내려갔어요. 그 그냥 끌려 뭔가 마음이 뭔가 끌린 끌려서? 것처럼 그 학원에 계신 선생님께서 저를 딱 보시더니 그분이 혹시 노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소풍 갈 때밖에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현아 선배님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네 아직도 너 하나만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피아노 치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성량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파워가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서
노래? 내가 노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원장님이 막 노래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저도 모르게 들뜬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잘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어요. 칭찬받으면. 응. 그때 당시 아마 스님이 정말 마음으로 그러신 건지 아니면 학원 등록하려고 했는 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 스님께서 원장님께서 알아보셨네요. 저를 가수 길로 완전히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어. 첫 앨범을 이제 내게 된 거죠. 이제 가슴 아프면 하지 마 이제 슬픈 느낌도 주지 마 나를 애처럼 늘 보돌 마 이제 팽현숙 씨가 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전영록 선배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전영록 선배님이 요즘 최고 작곡가 아니니 가자. 그래서 저를 데리고 전영록 선배님한테 직접 집에 찾아간 거예요. 전영록 선배님이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때예요. 얄미운 사람 우리 김대 선배님들이 터졌고 김혜린 씨의 DDD가 터져갖고 막 인기가 되게 많을 때인데 전영록 선배님은 제 목소리가 보이스가 파워풀하니까 허스키니까 약간 락적인 그룹 출신의 가수 같은 강한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곡을 받았는데 제목이 가슴 아픈 말 하지 마. 그게 데뷔곡인가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데뷔곡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락 펑키예요. 펑크락. 네, 펑키락. 이제 가슴 아프면 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슬픈 느낌도 주지 마. 뭐 이런 노래예요. 약간 윤신혜 선생님. 그쵸. 예. 내가 먼저 말했나 뭐? 그렇죠. 예, 그런 얘기야. 그럼 트로트가 데뷔곡이 원래 데뷔곡은 아니에요. 근데 네. 어떻게 트로트를 시작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것도 운명인가 봐요. 그 KBS에 그 악단장님이셨던 김인배 선생님이 계셨어요. 작곡가로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이신데 어느 날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트로트 하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로트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트로트요? 그랬더니 자네는 트로트를 하면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을 거야. 지금 이런 곡도 좋은 곡이지만 이런 곡보다 트로트 가는 게 훨씬 보이스가 맞아. 트로트에.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곡을 쓰셔서 저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사랑의 모기매를. 그 곡이 제가 트로트 처음 하게 됐고 이 노래로 트로트를 출발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내 곁으로 돌아와줘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로트는 그때 당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엄마의 음악이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트로트를 딱 하게 되는데 트로트를 어떻게 부르는지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난 트로트 투자도 모르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너무나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완전 정통인데 근데 트로트가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신유 씨가 부르면 다를 거예요. 너무나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원래 트로트를 부르려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가수는 너무 하고 싶고 열망은 큰데 이렇게를 못하니까 이렇게 안아서 불러야 되는데 이 아는 맛을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우리 저만의 색깔로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이렇게 되게 정직하게 불렀어요. 근데 그게 그 독특한 그게 오히려 저의 매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더 트로트를 안고 그냥 쭉쭉 밀어서 그냥 시원하게 부르는 가수가 나왔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어떻게 거예요. 보면 곡은 트로트 곡인데 완전 정통이에요. 노래를 굉장히 깨끗하게 부른다라는 그런 그쵸. 인식이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사랑이 뭐길래가 제가 처음으로 이름을 알려주게 된 어떤 발판이 된 거예요. 사랑이 뭐길래 밉지 않나요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너는 내 남자 앨범이 있습니다. 많이 이거는 진짜 많아요. 제가 단발머리에서 이렇게 변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놀랬겠어요. 오로라 공주 같아. 선배님 이제 클로즈업 사진. 네. 이게 20년 전, 25년 전이니까. 이 앨범에 네. 전체적으로 의상에 야. 상당히 힘을 많이 주신 것 같네요. 처음으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늘 얌전하게 입었었고 제 노래가 또 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파격적으로 입을 수가 없었는데 이 노래를 통해서 제가 파격하게 이제 옆에도 과감하게 파기 시작했고 등도 확 파면서 옷에 대한 자신감, 무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제가 단발머리를 했던 이유도 머리를 너무 바꾸면 얼굴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단발머리 한혜진 그렇게 이미지를 구축한 거죠. 어느 순간에 그게 너무 똑같아지니까 너는 내 남자 너무 파격적인 음악이었고 제가 이제 이 노래를 보고 변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 김영세라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이런 곡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노래 딱 듣더니 청바지로 드레스를 만들자 이러시는 거예요. 패치코트를 만들어서 청바지를 씌우고 청바지에 보석을 붙이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발을 붙여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젓가락을 한 10개 꼽아보자. 그렇게 하면 너라는 이미지가 완전히 굳힐 거야. 한혜진의 의미가 일단 변신을 했고 새로운 거에 도전을 했고 노력하는 게 보일 거야. 그게 이쁘고 안 이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쯤은 가수로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어. 해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 너는 내 남자가 사실 네. 노래도 노래지만 네. 그 무대에서 보여준 한혜진 선배님만의 네, 춤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네, 사실 원조예요. 네. 댄서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춤추는 게 원조였던 것 그쵸. 같아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에요. 트로트에서는. 네, 맞아요. 왜 우리 트로트 가수분들은 빠른 노래 춤을 안 출까? 김혜연 씨가 좀 이렇게 춤을 추긴 했지만 댄스를 두고 추진 않았어요. 그때 네, 당시만 네, 해도 네, 네. 아이돌 가수나 막 젊은 가수들이 백댄스를 두고 했지. 우리 트로트 쪽에는 백댄스를 둔다는 생각을 하고 추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무용단 분들을 네. 많이 쓰긴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백댄스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멋지게 한번 추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고 같이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죠. 야, 그러니까 대충 해서 안 되겠구나.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서 제가 일이 끝나고 그때 새벽 한 2시쯤 끝나거든요. 네. 그때부터 거의 뭐 3-4시간씩 계속 연습을 했어요. 매일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날 되니까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 춤 동작도 외우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춤을 되게 어렵게 배웠어요. 네. 꽉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내가 얼굴 안녕 팔지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따라라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정적이 딱 흘렀어요. 반응이라고 제가 무대 춤을 추는데 정확하게 그냥 무대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노래 부르면 팬들의 표정이나 박수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간주 때도 박수가 안 나왔어요. 너무 이 변신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딱 끝났는데 이러면서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게 뭐지? 근데 너무 다른 사람으로 나가니까 한혜진이었던 그때 당시는 몰랐던 거죠. 제가 너무 그도- 변신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한혜진이가 이렇게 첫음을 강하게 파워풀하게 부른 것도 다른 분들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꽉이 나올 줄 몰랐던 새로운 거죠. 사람인 네. 건 네. 한혜진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딱 부르고 나니까 한혜진 표가 돼버린 거죠. 한혜진이가 된 거죠. 이 노래가 변신에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이 성인들이 즐겨 부르는 애창곡으로 네. 굳건히 자리를 네. 잡게 됩니다. 네, 2003년도에 네, 네. 이게 너는 내 남자가 통화 연결음이 네. 그때 막 나올 때예요. 인기가 차고 다니면서 어마어마했죠. 예. 그 제가 그게 나오면서 이게 다 하신 거예요. 아주 애기부터 아주 어르신 부터 다 너는 내 남자를 부르고 여기 가도 제 노래가 너는 내 남자가 부르고 저기 가도 막 온 곳에 뭐 통화음이 그 연결음이 그걸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지방을 가면 우리가 휴게소를 가게 되잖아요. 단체 관광객들 엄마들에 쌓여서 못 들려가지고 화장실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못 들려가고 사인해달라고. 네, 네. 근데 더 웃기는 건 제 이름이 빨리 생각 안 나신 분들은 야 꺾인 청바지 지나간다 뭐 그러지. 맞아. 제 이름이 꺾인 청바지가 됐어요. 맞아, 그랬었던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벽하게 제가 인기를 실감하게 됐고 그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 처음에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두려움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너는 내 남자는 저에게 엄청난 변신을 하게 됐고 한혜진을 완벽하게 한혜진을 만들어준 그런 노래가 되고 저의 색깔이 된 거죠. 꽉 낀 청바지 갈아입고 거리에 나섰다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살아간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도 눈 팔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다시 한번 마음 돌려 내게로 돌아와 오늘따라 보고 싶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이해 못한 내 방식대로 살아간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도 눈 팔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도 한눈 팔지만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사라지셨어요. 그쵸. 그렇게 됐죠. 제가 이혼할 그분이 조금 안 좋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되게 좋게 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이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또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나오고 또 사람을 통해서 아파야 될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건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근데 그게 다른 팬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나빠 보일 수도 있는 어떤 상황들이 되니까 방송으로는 앨범도 안 내고 그냥 조용히 한 4, 5년 정도는 제가 있었죠. 노래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네. 무대에 설 수 없었던 그때 심정이 좀 궁금해요. 그때는 무대 서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가수들이 무대를 올라가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실은 제 얘기를 하지 않은데도 만약에 팬들끼리 뭐 딴 얘기를 하는데도 무대에서 선 저는 저분들이 내 얘기를 하나? 혹시 안 좋은 얘기 하나? 내가 뭐 나쁘다고 얘기하실까? 막 그런 두려움이 처음으로 그걸 제가 느껴보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약간 무대 기피증이 생기더라고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그 무대 올라가야 된다는 그 불안감, 올라가서 어떻게 당당하게 노래를 할까? 그게 되게 한동안은 저에게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편찮을 쉬게 됐고 병원에서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마지막을 아버님 좋은 곳에 이렇게 고향에 가서 잘해드리라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제가 그때가 굉장히 안 좋을 때라서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열심히 살아서 아버지 병원비도 해드려야 되고 가족들도 챙겨야 되고 저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아버지한테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내가 진짜 지금 당장 사실은 방송도 해야 되고 이게 교차하면서 방송을 꼭 쉬려고 쉰 건 아니지만 쉬게 됐죠. 하루가 지나가는 이 밤도 내겐 슬픈 그리움인데 그대는 날 버리고 떠나야 했는지 소리 없이 눈물 흘리네. 가장 큰 원인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께 자랑스럽게 좋은 딸로서의 모습도 못 보여드리는데 내가 여기서 이대로 무너지면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하실까.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앞에 가도 아버지 저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 항상 생각하고 아버지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다시 마음을 잡고 열심히 노래해야지 해서 다시 노래를 하게 됐죠. 노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네. 가족의 힘이고 다시 일어서게 된 네. 계기도 가족의 네. 힘이고 정말 근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또 주위의 동료분들, 선배님, 후배님, 그동안 알았던 지인분들이 되게 용기를 많이 줬고요. 그때 이제 좀 느낀 건 있어요. 열심히 사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줬고 도와주셨고 힘을 내라고 전화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사진을 봤었을 때 굉장히 막 강하게 보이잖아요. 도도하게 보이고 뭔가 세게 보이고 센 언니 같이 그러는데 의외로 알면 알수록 굉장히 마음도 약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동료 가수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의리파 슬픈 일이나 굉장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늘 격려해주고 달려와주고 위로해주는 그 역할을 큰 언니는 아니지만 중간 언니로 그 역할을 참 잘하고 있어요. 2000년도 초반인 것 같아요. 제가 같이 노래를 하다가 그때 가사를 까먹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머뭇머뭇거리니까 한혜진이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이렇게 같이 알려주고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기쁜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저요? 또 신곡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신곡이 나왔어요. 신곡이 나왔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이 노래는 종로 3가라는 곡이에요. 종로 3가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헤어지면서 다시 익선동 골목 가로밑동 밑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한 연인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랑했던 분이 안 오니까 그리움에 탁 쓰디쓴 소주잔을 탁 먹으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종로 3가의 제목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딱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앞에 이제 도입 부분은 또 너는 내 남자처럼 세요. 네. 종로 3가 하고 딱 지르면서 조금 느리게 가다가 이제 템포가 바뀌면서 빨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안 또 불렀던 노래랑 조금 다른 노래라서 아 이번에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종로 3가를 만들게 됐어요. 종로 3가 익선동 골목 가로등 밑에 세월 따라 가버리는 나이마저도 멈출 수도 없는 직접 작사를 하셨다고. 네.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머리가 흰머리가 생겼고 얼굴에 주름이 비쳤고 이제 손이 아프고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 나이 되도록 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또다시 아픔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이 노래는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힘든 과정이 지금 계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라고 이 나이를 먹은 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차라리 변하구나 눈이 아프고 손이 저려도 지금까지 들려주신 노래들처럼 네. 앞으로도 우리 한혜진 선배님만의 네. 그 색깔로 네. 많은 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저는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도 이제 50 중간이 넘었어요. 이제 이러니까 너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나이에 맞게 제 모습을 잘 이어가는 가수로서 한 페이지를 그냥 지나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네. 멋진 인생 페이지를 네, 하나 쌓아 나아가시기를 네. 저희 백투더뮤직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혜진, 한혜진, 한혜진. 종로 3가 익선동 골목 가로등 밑에 내 품에 안겨있던 그대 실루엣 돌아온다던 약속 무정한 맹세였나 쓰디쓴 소주잔에 그리움 담아 꼭 삼킨다 비가 오면 그리워요 그리우면 비가 와요 다시도 뗄 수 없는 지독한 내 사랑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뒤에 이렇게 딱 꽂히는 이름이 있어요. 불독 맨션. 이 무대 위에 이한철 씨의 그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은 대중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니까 그 에너지가 막 뿜뿜.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